2021학년도 정기 후기 고등학교 입학 전형이라는 주제로 시교육청 보입 업무 담당 김무진 장사님께서 안내를 먼저 하시고 김세원 주무관님께서 고입 지원 시스템 사용 안내를 하시겠습니다.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이 회의에 참석 중이신 관내 중학교 교감선생님, 진로부장선생님,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채팅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이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무진 장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 고유 업무를 맡고 있는 중등교육과 정학사 김무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랑 시교육청에서 오신 고유 업무 지원 시스템 주무관님께서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있는 내용은 가능한 책자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 책자 지금 이제 인쇄업체에 맡겨놓고 몇 번의 교정, 한 2주의 교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요청한 수정 내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수정해서 좀 이따 알려드리는 자료실에 PDF와 한글 파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앞에 전기학교, 후기학교 이렇게 나눠놨지만 실제로는 겹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한 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있으면 마지막에 설명이 끝나고 나서 질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탑재 사이트입니다. 저희 잘 아시겠지만 고위 포털 사이트가 저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업무 포털에 접속하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 배너에 부산 학교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업무마당이라고 있습니다. 도움 자료에 탑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원청 연수가 끝나고 최종 수정 자료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서식은 저기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첨부 자료는 특히 이제 중등 전편입 여기도 이제 입학하고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려면 아랫부분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PPT 역시 공개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가 잘 아시겠지만 고위 포털 사이트고요. 기본적인 자료는 저 자료실에 현재 올라가 있고, 자, 1학기 때 한번 7월 한 20일경에 저희가 고입 전형 기본 계획하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PPT 설명하는 자료를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지원 서비스입니다. 저기 가면 특히 저희 본청에서 이제 내려갔던 중학교까지 내려갔던 공문, 주요 공문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 시교육청 교육혁신과에서 다 모니터링해서 저기다 다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참조하시면 자료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기학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일 많이 바뀌었던 게 뭐냐면 역시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전기학교 중에 전기학교 대부분은 저는 학교장 선발교입니다. 말 그대로 학교장이 선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9교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금 어저께 한국조형예술고가 어저께 실기 전형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단계에서는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입학 전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저희 고입 기본계획 방침에 올해 처음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지침이고 법령 검토를 받은 겁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장 전형 선발교가 입학 전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예를 들어서 10월 26일 월요일이 입학 전형일이면 그로부터 2주 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10월 12일 날 우리 학교는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이므로 1단계에 맞는 전형을 실시하겠다고 2주 전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 지침을 다 만들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각 학교는 반드시 전형 시작일로부터
2주 전에 우리 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몇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전형을 실시한다라고 반드시 발표를 해야 됩니다. 혹시 안 돼 있으면 공지사항에 보시면 그 학교의 입학 요강 외에 학교 입학 전형 안전관리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없던 게 생긴 겁니다. 그 안전관리 계획을 열어보시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전형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년에 없던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올해 바뀐 것 중에 교명 경영 학교가 지금 2개가 있고요. 금정 전자공고가 금정 전자고로 바뀌었고, 대양 전자통신고가 대양고로, 올해 바뀌었지만 적용은 내년, 우리 지금 중삼을 뽑을 때부터 적용되는 학교명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 깨져 보이는데요. 특성화고가 우리 부산에는 그 원외국에 포함해서 32교입니다. 32교 중에 면접 및 실기를 보지 않는 학교가 딱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시행이 되면 1단계부터, 즉 우리가 코로나 이전 단계 같으면 이 학교도 면접을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돌아가기 어렵잖아요. 곧 전형은 오고 현재 1단계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 전형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지금 입학 요강을 공지한 학교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동명고, 부일전자디자인, 부산진여상, 부산보건고, 그리고 부산정보고. 여기는 말 그대로 내신만으로 뽑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거리두기 단계라고 하는 게 끝났다. 그 전 단계 돌아왔다. 그러면 봅니다. 그 대신 입학 전형일로부터 2주 전에 공지 아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다 5개가 현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들어서면 보지 않겠다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그 면접을 보는 학교가 확 줄어듭니다. 자, 1단계에서는 저희 전기고 전국이 합쳐서 44교가 면접 및 실기를 봅니다.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접어들면 저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2개교만 면접 또는 실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학교의 요강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전후기 학교 응시 자격은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그 학교 중에 특성화 중에 전국 단위 모집 학교가 아닌 우리 부산에서 32교 중에 전국 단위 모집 학교가 아닌 학교가 딱 2개가 있습니다. 맞추시면 제가 선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32교 중에 전국 단위 모집이 아닌 특성화고. 네, 어떤 학교가 있냐면 개성여자고등학교. 개성여자고등학교는 부산 지역만 모집합니다. 그리고 동래 원외고는 부산, 경남, 울산만 모집합니다. 그 이외의 학교는 전국 모집합니다. 좀 다르죠, 그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선생님들이 꼭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그 자격 나아 조건의 1번과 2번입니다. 졸업자가 전화 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졸업자하고 졸업학력 검정 학력 소지자는 거주지가 부산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요번 주에 아마 이제 대다수 학교에서 그 마이스터고나 아니면 그 해사고, 마이스터고에 지금 해사고랑 우리 4개가 있잖아요, 그죠? 요번 주에 대다수가 요번 전형이 시행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일이 전형일인데 갑자기 뭐 부모님이나 밀접 접촉자가 있어서 본인이 자가 격리자가 되는 경우. 자기는 확진자는 아닌데 일단 뭐 어쨌든 자기 가족이 자가격리자가 되면 동거인도 자가격리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학생이 응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은 언론에 발표된 대로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입은 확진자는 응시 불가입니다.
제가 내린 지침이 아니고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확진자는 응시 불가인데 자가격리자는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 절차를 해당 그 전용교원한테 다 보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 선생님 학교 중학교의 학생이 자가격리자가 만약에 되어서 내일 응시를 해야 되는데 자가격리자는 보건소의 허락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응시를 해야 되느냐? 일단 전용교회에 먼저 신고를 합니다. 나 자가격리자가 지금 돼서 통보를 받았고 통보를 받게 되면 격리 통보서를 관할 보건소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에 그러니까 자기 소속 학교에 먼저 선생님한테 담임쌤한테 알려주겠죠, 그죠? 그리고 전용교회 무조건 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용교회에서 저한테 그리고 그 시청이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아이가 내일 어디에 전형을 보는 아이인데 주민번호 앞자리는 어떻고 그걸 알아야 정확하게 이제 그 아이인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주면 그 관할 보건소가 그 아이 명단을 받아서 다시 너는 자가격리자지만 시험 보러 갈 수 있다라고 허락을 해주면 그 학생이 전용교에다가 다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 학생이 알려주면 전용교는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건물에 별도 시험실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 알려주게 되면 일반 응시자와 겹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생기면 미리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혹시 그것도 잘 모르시겠다면 시교육청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 소속반 중에 아이들이 자가격리자가 되는 경우 응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절차를 해당 학교가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지침을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가격리자는 외출을 하려면 그 담당 전담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요. 그런데 저희 부산시에 저도 요번에 요청하면서 알았지만 구급차가 70여 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저희한테 10대만 빌려달라 했거든요. 근데 저희한테만 보내줄 수 없잖아요. 사실 지금 부산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구급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지침상, 지자체에 내려간 지침상 자가 운전 가능. 그 아이가 자가 격리가 됐으면 분명히 부모님도 자가 격리 상태일 거거든요. 부모님 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 부모님이 차가 없다. 그럼 대중교통 이용 불가하잖아요. 그럼 이제 구급차를 불러야 되는데 구급차가 없으니까 결국은 다른 방법은 포기하거나 진짜 걸어가야 돼요. 원서 교부 및 접수는 위에 보시다시피 직접 고등학교에 제출입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을 거쳐가는 일은 별로 없는데 아까 오기 전에 오전 중에 저희 선생님들 그 단톡에 올라왔던 혹시 질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중학교 다니다 유회해서 검정고시 쳤는데 특성하고 가보자 한다. 아까 제가 답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원서는 인터넷에서 쓰는데 자기 성적을 기록할 수가 없거든요. 학교 성적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성적을 받아서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검정고시 성적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해당 학교로 가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학교가 저희 지원 시스템에 들어와서 그 아이 성적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학교로 가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인데 이거는 해당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학교 요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자, 정기학교 일정입니다. 쌤들이 부장쌤들이야 또 여러 번 해보셨지만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헷갈리는 게 전기학교 일정이 또 다르니까 여러 번 쓸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예술고 탈락한 학생이 다음 특성화고 쓸 수 있지 않느냐. 법령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중 지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 조건이 법령상 초등교육부 시행령상에 보면 마이스터고 지원 학생이 불합격한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특성화하고 전형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 전형도 쓸 수 있고 자기가 떨어지면 다시 일반 전형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어느 지원청에 전화를 오셔가지고
울산에 애니원고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거기 요강을 잘 보시면, 읽어보시면, 저도 깜짝 놀란 게, 특별 전형을 써버리면 일반 전형으로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요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특별 전형 카드를 하나 쓰면 동시에 두 장의 카드를 다 쓴 거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그 특별 전형이 떨어지면 일반 전형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 부산시교육청 특성하고 일반 전형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당 학교는 요강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 국가유공자 자녀는 이거는 결국 후기랑 똑같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자녀 대상이 될 수 있으면 반드시 국가유공자 중에 교육 지원 대상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자가 보훈처에다가 신청해서 그 보훈처에서 허가가 되면, 즉 승인이 되면 교육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 학교에 쓰든 후기 학교에 쓰든 국가유공자 자녀는 낼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류 없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원서에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나 국가유공자 자녀라고 체크만 딱 하시면 전기학교 같으면 전기학교 해당 학교에서 보훈처에 공문을 보내서 이 학생이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 지원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후기 일반고에 원서 쓸 때 원서에 체크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원서를 저를 다 받아서 제가 보훈처에 공문을 보내서 이 학생이 맞는지 실제 국가유공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는 우선 배정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저렇고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시니까 서류 갖다 낼 게 있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서류 필요 없습니다. 체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례 입학 대상자인데요. 전기 학교에도 있고 우리 후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면 특례 입학은 말 그대로 특별해서 배제해주겠다, 즉 전형을 면제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유학을 인정 유학을 가서 성적을 받아오면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성적 산출 지침에 따라서 성적 산출이 불가하잖아요. 따라서 불가하니까 그 인정을 해줄게, 그리고 우선 배정해줄게. 하지만 그 해당 서류를 굉장히 그 당사자가 꼼꼼하게 잘 챙겨서 내야 되고 담임쌤들께서는 그 서류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서류를 갖추어서 지원청으로 보냅니다. 본청 아닙니다. 나중에 일정 나오거든요. 지원청으로 언제까지 보내면 지원청에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특례입학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심사 결과 특례 대상자가 맞다면 어쨌든 그 결과를 해당 중학교에 공문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그러면 공문으로 받는 날이 12월 11일입니다. 저희 후기 원서 쓰는 날이 접수 시작일이 12월 21일이거든요. 결국은 그 특례 대상자가 되는지 아닌지 알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네. 제일 많이 지금 특례가 나오는 게 작년에 제가 보니까 심사 건수가 부산시에서 고입에 10건 있었습니다. 제가 다 뒤져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10건 중에 공교롭게도 10건 모두가 초중등 교육 시행이 82조 3항 2호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인정 유학을 한 경우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국내 소재하는 외국인 학교 되지 않습니다. 절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년 이상 재학되는데 재학 기간에 공백이 있으면 3년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아빠랑 유학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직업에 따라서 이제 유학을 발령을 받고 이제 학생이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사정상 특별한 종교나 지리적 특성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1년간 프랑스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영국으로 갔지만 그러면 재국민 등록에는 영국 거주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학을 프랑스에서 했다. 그러면 별도의 서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까지 챙겨주셔야 되는데 서류 목록은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기간이 그 밑에 빨간 글씨 보시면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은 제외됩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조건이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2년 이상 해외에서 있고
해외에서 중학교 성적이 한 학기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한 두 달 다니다가 왔다. 그러면 성적이 안 나오잖아. 한 학기가 안 됐으니까.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아이는 특례 대상자가 안 되고 한 학기 이상 성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에 편입해서 중학교를 졸업해야 저 조건이 만족되거든요. 그래서 저 엔드 조건을 다 챙기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 조건들은 당사자가 다 갖춰서 내야 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중학교에 신입학은 되지 않고 반드시 편입이어야 됩니다. 혹은 전학되든지 외국에서 외국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전학이라든지 편입하든지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저 앞에 빨간색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 일부를 20등 한 학기 이상 성적이 산출되어야 특례 자격이 부여됩니다. 외국에서 이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데 부모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부모는 1년 이상 체류해야 되는데 자, 체류는 실제로 외국에 있었던 실제 기간이거든요. 자, 거주 기간은 말 그대로 내가 외국에 재외국민으로 등록을 하겠다 하고 중간에 한국을 잠깐 나왔다 갈 수도 있잖아요. 한두 달 쉬었다 가든지 뭐 사정상. 그럼 그 기간을 빼는 거예요. 그 거주 기간에 포함되지만 체류 기간은 아닌 거예요. 그 해외에서.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부모는 1년 이상 반드시 체류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는 전기 학교는 29쪽, 그리고 후기 학교는 43쪽에 서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목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 혹시 이제 특례를 준비하다 보면 나중에 한 번 더 강조해 드릴 텐데 특례 대상이 되는데 학생한테 일정을 알리지 않아서 민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지체 부자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장선생님들께서 꼭 챙겨주셔야 될 게 특례 입학하고 지체 부자유는 반드시 챙겨주셔야 됩니다. 얘는 사전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정은 학교에서 지원청으로 해당자의 서류를 보내는 데드라인이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까지 특례 입학 대상자와 지체 부자유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자의 서류 목록은 12월 1일까지는 반드시 인편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 부침 서류는 인편으로 와야 되겠다, 그죠? 그게 반드시 지원청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안 들어오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아이들한테 안내하고 꼭 그걸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달 뒤니까 충분히 준비 기간이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체육특기자입니다. 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특기자는 저희가 따로 배정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생활교육과에서 심사하고 배정을 하는데 거기서 배정한 아이들을 저희는 명단만 받아서 나중에 도입 배정 그 학교에 집어넣거든요. 자, 그래서 얘들은 원서 쓸 때 나중에 후기에서 원서 쓸 때 저희가 1지망부터 제4지망까지 쓰잖아요. 제1지망만 씁니다. 제1지망에 예를 들어서 뭐 경남고등학교다. 그럼 경남고라고 딱 쓰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체육특기자인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해서 배정하게 됩니다. 이중 지원 문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예를 하나 들어드렸잖아요. 선생님들께서 질의 많이 하시는 내용 중에 요 인근의 경남 교육청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 자, 예를 들어서 양산의 효암고, 그 다음에 거창고, 남해 해성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여기가 어떤 학교냐면 제가 이제 이거 한 장을 뽑아서 항상 책상 위에 뽑아놓거든요. 여기 경남교육청의 학교 분류표입니다. 저희가 분류표 있는 것처럼 똑같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굉장히 우리보다 복잡합니다. 평준화가 있고 비평준화가 있고 거기에 뭐 자율고도 있고 자율고 미지정도 있고 그리고 위에 마이스터고가 있고 자, 위에 잘 보시면 맨 첫 줄에 공군 항공과학고가 나오거든요. 딱 들어보면 과학고 같잖아요. 하지만 거기 뭐라 되어 있냐면 마이스터고입니다. 그럼 거기 마이스터고 썼으면 저희 마이스터고 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미중지원이 되어버리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창고, 뭐 창녕오가고, 그 다음에 뭐 효암고, 남해해성고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학교들은 전국 단위 모집 후기 일반고입니다. 선생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은 전국 단위 모집이니까 이 학교들은 자사고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자사고라고 착각하는 순간 어떻게 하신다면 저희 외국 국제고 자사고 쓰는 것처럼 1지망에 쓰고, 그죠? 1지망에 썼다고 보고 2지망과 4지망에 후기를 써버리면 결국 이 아이는 이중지원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착오를 많이 하시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런 학교들이 제법 있습니다. 한 16개나 17개 정도 되는데, 다행히도 2025년이 되면 저희 외국 국제고 자사고 현재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잖아요. 그때 이 학교들은 몽땅 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몽땅 다 전국 단위 모집에서 지역 단위 모집으로 다 바뀝니다. 그때까지는 어쨌든 전국 단위 모집이기 때문에 후기 일반고니까 이 학교가 자사고인지 후기 일반고 잘 모르겠다.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하거나 전화가 여의치 않으면 우리 교육청의 고위 포털 말고 그냥 고위 포털을 치시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학교 유형별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자사고 검색하시면 자사고 나오고 후기 일반고인지 전국 단위 모집 학교인지 이렇게 검색이 되거든요.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앞에만. 네.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조금 놓치는 부분이 저희 부산에만 또 유독 많은 게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입니다. 6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골프고는 모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총 6교가 있는데 이 6교도 이중 지원 금지 대상 학교입니다. 이것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이 6교도 이중 지원 금지 대상이고 대안학교도 인가된 대안학교 역시 이중 지원 금지 대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학교에 만약에 지원을 했는데 등록은 하지 않고 합격만 하였다. 그리고 나는 학교가 아까 안 갈고 다른 학교에 지원하고자 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상이 있거든요. 84조 8항에 보면 그 합격과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어떠한 당의 학교에는 어떠한 전형에도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관계없이 합격한 사실만으로 다음 학교 지원이 불가하다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이중지원 사례이고요. 저희 고등학교 기본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고 책자에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든 건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특성하고 고입 전형인데 어떤 아이가 이제 시도마다 일정이 좀 다르잖아요. 일정을 17개 시도가 모여서 맞췄으면 참 좋겠는데 그 시도마다 그 일정이 다 달라요. 어떻게 맞출 수는 없는데 딱 한 개는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냐면 외고 국제고 자사고 아이들이 떨어지면 일반계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를 맞추자 해서 2021년 1월 4일이 외고 국제고 자사고 합격자 발표입니다. 그것만 맞고 나머지는 맞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틀려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A 도시에 특성화와 특별전형 썼어요. 불합격했어요. 그럼 우리 시도에 일반 전형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가 한 번 떨어지면 특성화 특별전형 한 번, 그리고 특성화 일반 전형 한 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성화고 입학 전형 요강에 보면 반드시 명시하라고 한 내용이 저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전형 특성화고 합격자는 진로 변경 전입학제에 의한 평준화적인 일반고 전학 절대 불가 필요한 얘기죠. 요강이 명시되어 있지만 학생들이나 부모님 잘 안 보시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안내해 주시되 진로 변경 전입학제는 1학년에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이잖아요. 현재 올해 지침상으로 저게 어디 들어있냐면 우리 교육청에 전편 입학 시행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국영수 사과 5과목이 3등급 이내, 올해 기준으로입니다. 내년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올해 기준으로 국영수 사과 5과목이 3등급 이내가 되면 일반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전형, 즉 학교다. 어떻게 그냥 학교 명만 들었을 때는 특성화고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게 앞에 학력인정 구성조리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는 그 안에서만 사실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간에 전학이 가능하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일반계는 특성화고 가고 싶다. 그러면 다시 자기 자격을 갖춰야 되겠죠.
검정고시를 보든 뭘 보든 간에 4개월 갖춰서 다시 지원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는 뭐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 것만 보겠습니다. 맨 밑에 당구장 25쪽에 있는 건데요. 전기학교 25쪽 맨 밑에 입학 등록 및 결과에 보시면 내년부터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됩니다. 자, 그런데 수업료와 입학료가 현재 지원되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운대고, 부산외고, 부일외고, 분일예술고, 분일고가 아니고 분일예술고, 부산예술고. 한국교육예술고는 공립이잖아요. 거기는 수업료, 입학료가 지원되지만 아까 발령 드렸던 사립학교, 예술고 2개, 그리고 외고 2개, 그리고 자사고 하나. 여기는 수업료랑 입학료가 지원되지 않아요. 따로 내야 되는 거죠. 별도에. 그렇다면 전기학교의 특성화고에 만약에 합격을 했어요. 그럼 예년 같으면 등록금을 납부하는 순간 등록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무상교육이 되니까 낼 게 없잖아요. 물론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학교는 뭘 받겠다. 한꺼번에 그걸 인정하겠다 하는 학교가 몇 개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해당 학교 안내를 아이들한테 잘 보고 서류를 통해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빠뜨리면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예년하고 올해가 다 달라진 점입니다. 돈 내는 것이 등록이 되는 학교가 아주 일부 있고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서류를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2021년 1월 11일부터 13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요 산출 지침은 그 기본 계획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책자에도 있는데 뭐 일단 선생님 저보다 더 잘 아시고 이제 처리를 하실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일단 저는 고민하고 있는 게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언론에 발표된 것처럼 1, 2학년은 패스페일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고2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굉장히 저 고민에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책임질 것이고 어쨌든 올해는 3학년은 3단계가 오더라도 시험은 본댔거든요. 그래서 성적 산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것이 이제 대체학기가 이제 1학년이 전혀 다 빠져버리니까 1학년이 다 빠져버리니까 결국 대체학기는 2학년과 3학년 가지고 이제 대체한다는 내용이고요. 이건 혹시 이제 저위 해당자 조기진급이나 대체학이나 기국자나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성적이 불명확한 아이들이 있으면 일단 요 지침을 먼저 한번 보시고 이 반영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고 물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죠, 그죠? 자율활동 성적,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동아리, 봉사활동 성적이 나오는데, 어쨌든 저한테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가산점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감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사항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산점과 감점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우리 부산시 그 중학교 3학년 통틀어서 보입할 때 조기 졸업자가 딱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그 아이는 맨 밑에 보시면 조기 진급이 조기 졸업 예정자는 재학하지 않은 학년에 대해서는 기본점을 부여한다. 이건 뒤에 것도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요 빨간색입니다. 일단 제가 다른 학교를 좀 모니터링 해보니까 자유학년제 혹은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때 창체 동아리를 개설하지 않고 그냥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에만 동아리를 개설한 학교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침에는 보면 맨 앞에 창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의적 체험활동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없는 학기나 없는 학년에 대해서는 저 뒤에 있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동아리활동 성적을 대신 대체한다는 의미입니다. 봉사활동 성적은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저희는 5시간 이상이면 일단 만점이고요. 물론 시도마다 올해는 시수에 관계없이 만점 처리한다는 학교가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아직 시수를 줄고 있는 그 시도교육청도 아직 있습니다.
요 부분은 선생님들 갖고 계신 책자에 60쪽을 보시면 그 시도교육청이 이제 봉사활동 시수 만점 처리 방법하고 각 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거기에 제가 한 페이지 실어놨거든요. 이 부분을 보시고 그 아이가 없을 때 산출하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이 부분 아까 제가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읽어보고 깜짝 놀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담임쌤이 사고로 이제 지망을 안 써가지고 지망을 기재하지 않아가지고 불합격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제 물론 특성화고입니다. 그 특성화는 2지망까지 쓸 수 있는 학교도 제법 있거든요. 안 써서 불합격한 사례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두 번째 사례는 개명 등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게 확인이 되려면 그 개명 사실을 저희한테도 알려주셔야 되는데 안 알려서 확인이 안 돼서 물론 나중에 확인을 한 경우입니다. 사례 3번은 굉장히 조금 위험하다, 그죠? 봉사활동하고 동아리 활동을 기재하지 않아서 제출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물론 오류 정정해야 되지만 그런 일 없이 꼼꼼하게 이제 담임선생님들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재작년 일인 사례인데 보니까 1지망과 저희 후기에 1지망과 3지망이 광역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거주지하고 관계없이 부산시 전체를 쓸 수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서부면 서부 학권을 제외하고 써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그 지침을 읽어보고 이제 질의하시거나 예의하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5번은 지체부자유자 그리고 특례입학자 이걸 알려주지 않아서 제출을 못했다. 그러면 그 책임 전부 다 담임쌤한테 있습니다. 전기와 후기 내용이 겹쳐서 거의 지금 후기 학교 일부분을 거의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설명 드린 부분은 부탁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접수할 장소인데 여기 보면 평준화 적용 일반고는 저희가 지금 89개가 있는데 소속 중학교에서 이제 접수하고요. 학교당 적용 일반고가 저희가 6개가 있잖아요. 대저고, 동문고, 동지여고, som지고, 한월고 등 이런 학교들은 해당 학교에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학교당 전형 일반고에 제출하실 때 나중에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이들 원서 다 모아서 제출을 하는데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아고도 역시 학교당 전형 선발고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쓴 아이들이 떨어지면 후기 일반고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습니다.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당 전형 일반고에 쓴 아이들이 후기 일반고에 쓸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해당 고등학교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저희 원서 나중에 체크할 때 처음 들어가서 체크할 때 이 학생이 외고 국제고 자사고 대상자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분해서 체크할 수 있거든요. 처음 들어갈 때 체크하게 되면 원서가 달라집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당 전형 일반고에 가져가셔야 할 서류입니다. 위에 서식 4번과 서식 6번을 각각 2부씩 가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한 분은 제출하고 거기에 몸을 제출하고 한 분은 거기 확인을 받아서 학교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아고 체육학교 혹시 쓴 학생이 있으면 이 학생 역시 원서를 2장 써야 되겠죠. 동아고에 들어갈 거 하나, 후기 일반고에 들어올 거 하나, 2개 써야 되겠다, 그죠? 제출 서류인데 이제 질의가 참 많이 오는 게 타시도 졸업자하고 학력 인정자 그리고 중졸 학력 검정 고시 합격자가 갖춰야 할 서류가 뭐냐 이런 걸 질의를 많이 하시고요. 이제 특히 아까 말씀드린 지체부자율 좀 더 다시 나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청에서 이제 학교에서 지원청으로 해당 서류를 내시면 지원청이 저희에게 특례 입학 신청서하고 한꺼번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의를 모시고 심사를 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지체 부자유가 맞느냐, 대상자가 돼야 되냐, 즉, 그래서 우선 배정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전문의가 직접 심사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근데 그 당일날 그 해당자가 혹시 확인을, 예를 들어 전문의가 이 아이는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유선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나중에 공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로 계속, 요거는 뭐 또 반복 나오니까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한꺼번에 나옵니다. 여기 중요라고 돼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모든 질문을 통틀어서 사실 학부모님입니다. 학부모님이 모든 질문을 통틀어서 거의 90%가 이 질문이에요. 거주지. 자, 지금 서부에 사는데 11월 달에 남부로 이사 간다. 학군이 바뀌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내년에 아이가 갈 때는 남부에서 다니게 해줘. 저희 다 받아줍니다. 기준일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 받아줍니다. 내년이죠. 올해가 아니고. 다 받아주는데 다만 챙겨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증빙 서류를 잘 챙겨서 내시고, 결국 이 문제는 위장 전입의 문제하고 연관되잖아요. 그러면 위장 전입의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는 출신 중학교장이 책임집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타시도 졸업자나 검정고시 학력자는 저희 아까 본청에 오셨던 중등교육 과장님이 책임자입니다. 확인 책임자. 그래서 꼼꼼히 확인을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매매 계약서에 보면 얘가 내년도 12월 언제쯤에 입주 예정이라는 날짜가 어느 정도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12월 뭐 언제까지는 입주 예정, 이런 게 확인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 예정이 며칠이라는 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조합에 가라 하세요. 조합에 가서 내년 12월 적어도 며칠까지는 입주가 완료될 예정이라는 걸 적어줍니다. 확인해 줍니다. 그 서류를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중학교 배정 시 거주지와는 다른 학교군에 소속된 중학교에 배정된 자 돼 있잖아요. 저희가 집 주소를 가지고 배정하는 게 대부분인데 학교 주소를 가지고 배정할 수 있는 케이스를 우리가 기억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학교는 부산에 학교를 다니는데 집은 타시도에 있는 거예요. 사정상. 그럼 이 아이는 배정받을 때 타시도를 주소를 쓸 수가 없잖아요. 지역학군에. 그러면 학교 주소를 지역학군으로 쓰는 거예요. 다만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서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 요게 지금 저도 이제 고입 처음 하면서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를 한참 보고 헤맨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산에 5개 권역을 나누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서부랑 북부랑 인접한 영역이 있잖아요. 남부랑 해운대가 인접한 부분이 있고, 그럼 어떤 학생이 나는 서부인데, 집은 서부인데, 중학교는 예를 들어 북부가 더 가까워. 그러면 이제 얘는 북부로 보내주는 게 맞거든요. 편하게, 그죠? 다닐 수 있도록. 어린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학교 배정을 받을 때 자기가 소속된 학군이, 그러니까 거주지 학군하고 다른 학군의 중학교를 배정받은 학생은 선택권을 줘요. 너 거주지로 할래? 아니면, 중학교 주소로 할래? 물론 동의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학교 주소로 받았다가, 나 마음에 안 들어. 거주지로 옮길래. 라고 하면 6개월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만 딱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사실은 챙겨보면 몇 명이 없어요. 아마 쌤들 반에도 몇 명이 없어요. 예를 들면, 맨 위에 서부 보시겠습니다. 구합초 출신인데, 이 구합초가 사상구 합정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 가는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 배정될 수 있는 학교가 남학교는 저렇고, 여학교는 뭐 예를 들면 대신여중, 부산여중, 부산중앙여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배정을 받았다면 구합초 출신의 예를 들어서 부산중앙여중을 받은 학생은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너 거주지 받을래? 학교 주소로 받을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주소로 쓸 수 있는 케이스가 크게 두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집 주소를 현재 부산을 쓸 수 없는 학생, 그 대신 학교는 부산에 다니고 있는 학생, 이런
뭐 좀 어려운 말로 위에 우리는 중립 배정 공동 학교 운영이라는데 저거는 중학교 학교 고시에 의해서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게 되는 겁니다. 금방 드렸던 건데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10월 31일 이후부터 저희가 전입 기준일이 10월 30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이후부터 주소 변경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원서 접수일 시작이 21일이에요. 그러면 마감일까지는 사실은 주소 변경이 정확하게, 예를 들면 주소 이전을 했다. 이사를 해서 주소지가 나온다. 그러면 그 주소를 넣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말입니다. 그때는 저렇게 하는 거주 사실 확인서도 떼고 관련 주민등록증 이사가 됐는지 확인을 받고 그 학교에 그 지역 학군으로 배정하는 뜻입니다. 후기 학교 일정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외고 국제고 자사고 발표율 전국적으로 똑같은 게 1월 4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저희 시스템으로 금방 알아옵니다. 공동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불합격자는 금방 오고, 다만 쌤들 챙겨주셔야 될 게 뭐냐면 외고 국제고 자사고 쓴 아이들은 후기 일반고를 써야 되느냐, 그거는 본인 희망입니다. 강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는 후기 일반고 안 쓰겠다, 그리고 난 다르게 하겠다, 근데 반드시 써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본인 희망에 따라서 다시 후기 일반고를 낸 학생이 후기고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써라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전형은, 그 밑에 파란색과 이제 빨간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쌤이 여러 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 저희가 1지망과 2지망에서 추첨해서 60%를 해당 학교 정원의 60%를 배정하게 되는데, 나머지 40%는 통합학군으로 배정되니까 결국은 내가 1지망부터 4지망까지 썼을 때 전혀 지망을 쓰지 않은 학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추첨에 의해서, 그죠?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계속 알려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마지막 40%는 결국 거주지 정보에서 통합학군으로 추첨 배정하지만, 결국은 내가 희망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이 될 수 있다.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가유공자인데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국가유공자는 체크만 하면 저희 해당 학교장 전형 선발교에서는 거기서, 나머지는 저희가 따라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 일정을 꼭 챙겨주십사 하는 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거 놓치게 되면 이제 아까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까지 중학교가 모든 서류를 챙겨서 교육지원청으로 다 제출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이날 보내란 뜻이 아니고 17시까지는 서부 같은 경우 지원청에 저 대상자 공문도 와 있어야 되고 인편 서류로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저희한테 이 서류를 다 확인하고 챙겨서 본청에 그 다음날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일이 특례 입학 같은 경우는 12월 9일날 심사 예정이고 현재 예정은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저 일정대로 바뀌게 되면 다시 알려드릴 것이고 지금 현재로는 바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 날 해당 학교로 공문으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체육특기자는 아까 저 앞에 전기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이건 어차피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 저쪽 체육과에서 다시 뽑아서 저희한테 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후기 원서 쓸 때는 이 아이들은 1지망에 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어쨌든 배정은 됐지만 원서는 써야 된다. 특수교육 대상자 혹시 반에 있으면 이 학생은 어차피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어차피 다 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 아이들은 원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원서 작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체 부자율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체적 지체 부자율뿐만 아니라 내과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의를 모시고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시체부자이자이면 심사에서 선정이 되면 우선 배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긴급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치료해야 될 때 부모님이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들한테는 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여기 전형에 뭐 자의적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일단 신청을 하라고 하십시오. 그럼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하면 되니까 그 병은 될 것 같다 안 되겠다 검색하지 마시고 만약에 신청하시겠습니까? 여쭤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심해서 이렇게 좀 밑에 두 번째 사전 기준은 일반 학생과 동일하다. 이 말은 결국은 합격 커트라인 통과해서 평준화적 일반계 합격 커트라인 통과해서 배정 대상자가 되면 우선 배정해주겠다는 뜻이고 그 전까지는 일반 학생과 똑같이 성적 처리가 간다. 혹시 이제 오해했을 수도 있거든요. 우선 배정하니까 얘는 전형을 면제하고 특례처럼 면제하고 바로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앞에 특례 입학 처리처럼 지체부자율 일정은 똑같습니다. 중학교 학생들께서는 기억하실 때 12월 1일까지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이제 돌아가셔서 여기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역시 혹시 우리 반에 아이가 있으면 살짝 불러서 어떤 이런 전형이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 서류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서류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와 사실 진단서 정도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12월 8일 현재 예정으로는 전문의를 모시고 심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사 당일에 혹시 지원자하고 보호자가 혹시 긴급하게 연락했을 때 나와서 심사를 혹시 대면 심사가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거든요. 일단 서류 갖고 하지만 이건 좀 애매해서 전문의가 보겠다고 판단하면 일단 출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는 특례가 내려가는 날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앞에서 쭉 특별 배정 대상자, 유공자, 체육특기자, 지체 부자이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타, 나머지 지금까지 안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다자녀 배정은 4자녀 이상입니다. 물론 3자녀 이상, 지금 현재 우리는 지침은 4자녀 이상이잖아요. 그죠? 반드시. 3자녀 이상은 예를 들어서 학교당 선발교 같은 경우는 3자녀 이상 대부분이 사회통합전형에 그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아직까지는 4자녀 이상이고 저것에 관한 혹시 변경에 관한 설문조사는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전학 조치자입니다. 역시 8호 조치자입니다. 역시 이 조치자는 물론 피해학생이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가해학생과 별도로 분리해서 배정하는 걸 말합니다. 쌍생아입니다. 쌍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이가 동성이에요. 만약에 남자아이면 우리가 주민번호가 13자리거든요. 그죠? 13자리 중에 11자리가 똑같아요. 앞에서부터 11번째까지. 12번째와 13번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금방 구분이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번호 확인서로 확인이 되니까 이 아이들은 우선 배정 대상자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같은 쌍둥이니까 같은 학교에 다니면 굉장히 사실은 부모님이 관리하기가 조금 편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그 정도의 혜택을 우리가 주겠다. 즉, 같은 학교에 다니거나 둘이 절대 같은 학교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보내달라. 그 정도는 저희가 받아주는데 저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같은 학교에 일지망이 무조건 가게 해달라. 우선 배정 대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에 부모님 전화 오셔서 일지망에 썼더니 되더라. 그냥 추첨이 여기서 된 겁니다. 추첨입니다. 그리고 담임쌤들끼리는 만약에 그 학년에 쌍둥이가 있으면 반드시 1지망부터 제4지망까지 똑같이 쓰요. 같은 학교로 갈 것 같으면 똑같이 쓰셔야 되고 세 쌍둥이 이상인 것 같으면 저희 교육청으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올해 없던 걸 넣은 건데 저희 작년 12월에 발표된 중등 인사관리 기준에 보시면 상피제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즉, 교직원하고 그 자녀가 같은 학교에 좀 굉장히 좀 곤란한 일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원서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나는 뭐 부모님이 근무하는 학교와 다르게 쓸래. 그래서 거기에 원서 처음에 쓸 때부터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이 요번에 전보하는 타임이고 아이는 입학을 쓰는 타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재배정 단계에서 다시 재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희망에 의해서지만 같은 학교 요즘에 배정되면 학교장의 제청에 의해서 전보할 수 있다는 게 특별 전보거든요, 그게. 만약에 이렇게 같이 있어버리면 학교장이 제청에 의해서 특별 전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조금 그런 아이가 있으면 저 두 단계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조금 그런 걸 배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물론 희망입니다. 강제상이 아니고 하지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안내는 이게 원서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후기 일반고만 쓴 아이들의 원서거든요. 위에 보시면 지원 구분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특별한 아이들 체크한 아까 제가 국가유공자 체크한 칸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뭐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 다자녀 그리고 쌍생아 밑에 있고요. 그 밑에 교직원 자녀 타교 배정 신청 이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위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입력하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외고, 국제고, 자사고인데 외고, 국제고, 자사고 쓰는 아이들은 결국 처음에 들어갈 때 체크를 그 선택을 하게 되면 저기 X표에 보이는 곳은 다 자동으로 X표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지역 학군이 2사만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국제고 자사고 쓰는 아이들은 자기 희망에 의해서 이 후기 평균화적인 일반고 배정 희망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저 제목 보시면 배정 희망 신청서입니다. 보시죠. 강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아까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위에 학교장 전형 일반고 이제 6개 아까 말씀드렸고 외국 국제고 자사고 합격자는 평균화 적용 일반고에 배정되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 평균화 적용 일반고를 배정할 때는 학교장 전형 일반고의 불합격자, 외고 국제고 자사고 불합격자, 동아고 체육 그 교과 특성화 학급 하나급이잖아요. 불합격자 그리고 후기 일반고 쓴 아이들 다 뭉쳐서 이 아이들 가지고 전형을 뽑는 겁니다. 요 밑에 보시면 본 지침에 의해서 생성된 각종 자료는 증빙 자료나 출력물은 2년간 보관이 원칙이고요. 중학교 이제 성적 산출 예정은 5년 보관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안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죠? 자기가 쓰지 않은 희망 학교에 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민원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충분히 안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정보가 부족해서 아이가 잘못 선택했다. 이것은 조금 나중에 큰 민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가지고 계신 자료나 지침이나 리플릿 등을 활용해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오늘 리플릿하고 이제 그 책자가 나갔고 그다음에 특성화고에서 지금 오늘 나왔으면 참 좋은데 작년에 혹시 받으셨는데 우리 특성화고에서 해당 학교에 해당 과별로 이렇게 정보들이 잘 담겨 있는 우리 지금 리플릿은 무슨 과가 있는지 정도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상세하게 이제 시험 전망이라든지 뭐 진로라든지 나와 있는 책자가 다음 주쯤에는 나온다고 했거든요. 특성화 팀에서 아마 그게 학교로도 배송될 거니까 지난 주도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거 별 2개 붙인 거 꼭 한번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죠? 선지망에 의해서 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합학군에 배정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아이들한테 그리고 부모님한테 반드시 안내를 꼭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한테 전화 와서 어떤 학부모님 학교 추천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제 개인적인 판단 가지고는 추천할 수 없다. 그래서 부모님이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저희 고위 포털에 들어오셔서 학교 정보를 한번 보시라. 이 정도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가 좋다. 이거 꼭 써라. 이랬다가 나중에 거꾸로 이제 역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행정적인 일입니다. 주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산출 이제 전산 자료인데 이제 학생들의 출력물을 확인한 다음에 결제하고 난 뒤에 보관하는 거하고 졸업생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생 것도 확인하고 출력해서 결제하고 출신 중학교에 보관합니다. 중학교 성적 산출 기준일은 2020년 올해 1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그러면 기준일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날까지 일어난 건 다 반영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제출일은 그 다음 월요일 28일까지입니다. 30일 죄송합니다. 30일까지입니다. 방법은 3학년 부장선생님께서 교육업무 지원 시스템에 접속해서 중학교 성적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서 작성 방법은 이건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반드시 인쇄해서 그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꼭 확인하고 날인을 꼭 받아 두셔야 되는 건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졸업자 같은 경우는 특히 고등학교 다니다가 쓴 아이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아이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그 재적 증명서를 떼와야 돼요. 휴학 중에는 안 되거든요, 그죠, 실제로. 그래서 그 졸업자는 원서를 쓰겠다면 재적 증명서를 반드시 가져오라고 해요. 금방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재학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원서 작성 시 이제 중점 유의 사항입니다. 물론 모든 자료가 중요하지만 거주지 정보는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주지에 따라서 학군 선택이 우리가 지금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니까 좀 꼼꼼히 보셔야 되고, 아까 그 쌍생활 배정 때 세 쌍둥이 이상인 경우는 저 고위관리실 전화번호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는 후기 학교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1지망과 2지망은 반드시 다른 학교를 기입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3지망은 1지망과 2지망 같은 거 써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다대고 부산여고 다대고 가능하잖아요. 그죠? 물론 3, 4지망은 3지망은 1지망에서 결혼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결혼 수만큼 추첨해서 배정하고 4지망은 2지망에서 결혼 수만큼 있을 때 배정하게 되면 추첨해서 배정하게 되니까 앞에 두 개에서 결혼 수가 없다면 3, 4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도하실 때 1지망부터 4지망까지 일단 다 쓰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 2는 필수고 3, 4는 선택이긴 하지만 아이들 보고 저는 다 쓰는 게 맞다고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시면 그렇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드렸고요. 금방 설명드린 겁니다. 각 학군에 포함되어 있는 후기 일반고하고 이거는 페이지 66쪽을 보시면 거기에 학군별 해당 학교 및 해당 지역 참고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원서를 이제 취합해서 이제 보관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참고하셔서 나중에 취합할 때 그거 하시면 되고, 이제 특히 학교당 저는 일반고로 이제 나갈 때, 이제 평균화 적용은 사실 나중에 이제 보관했다가 고등학교로 학교별로 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원서만. 자, 그걸 이제 인계하기 전에 이제 정리하는 방법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서 이제 접수처인데 위에 이제 학교장 전 일반고 지원자는 저희랑 그 후기고 평준화 적용 후기 일반고랑 날짜가 똑같거든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원서를 내실 때 꼭 가져가야 되는 게 서식 4번과 서식 6번입니다. 후기 학교 책자에 있는 그 두 부를 제출하시는 한 분은 저수처의 확인인을 받아서 학교에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평균적인 일반 고등학교 지원자는 중학교에서 원서 보관하되 나중에 이제 원서 4번 복사해서 4번은 가지고 계시고 원본을 해당 학교 고등학교별로 분류하는 기간을 입안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바로 뒤에 나옵니다. 오류 정정 내용입니다. 작년에 제가 한 몇 건 정도 되는지 한번 쭉 며칠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제법 됐습니다. 학번이 빠졌거나 이런 것들 기본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절대 정정 불가 항목이 있습니다. 정정 불가 항목은 위에 빨간 거 보이십니까? 학교 지원 사항은 바꿀 수 없습니다. 굉장히 제출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학교 지원을 바꾸겠다. 정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이제 사소한 것들 물론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이제 대부분 바로 제출하시겠지만 간혹 한두 글자가 오타가 있다거나 이러면 정정 대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하는 방법은 여기 안내되어 있고요. 정정 대장 그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게 올해 12월 28일 월요일까지입니다. 17일까지 공문으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게 시스템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공문입니다. 소속 중학교에서 이제 원서를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해당 고등학교에 다 보내거든요. 그게 기간이 2021년 2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다 정리하셔가지고 저희가 타시도 하고 타시도 선배정하고 재배정 기간이 접수 기간이 2021년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거든요. 그거 지나자마자 이건 다 정리해서 해당 학교로 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원서만 복사하고 첨부물은 보내지 않습니다. 원서만 복사해서 보내시면 되고 그 밑에 이번에 보시면 원서 원본만 입원한다. 복사본은 학교에서 보관하셔야 되겠다, 그죠? 출력물은 즉 첨부물은 입원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학교 됐으니까 넘어갈게요. 거의 일단 기본적인 빨리 진행을 하긴 했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일단 전달드렸고요. 지금 이제 단위 학교에서 이제 써야 되는 고위 업무 지원 시스템을 조금 들으시고 그 이후에 간단하게 질의한 내용. 사실은 저희 지금 단톡이 개설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은 올리시는데 이제 부장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조심스러우신 게 이 질문을 해도 될까라고 이제 조금 걱정을 하시는데 어떤 질문도 올리시면 이제 다른 저희 자문장님 10분 계시거든요. 지원팀별로 2분씩 계시고 제가 들어있는데 답변이 안 되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니까 서슴지 마시고 언제든지 그 담임선생님들 혹시 질의가 있으면 사실 그 법령이라는 게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반에가 다문화 가족의 자녀예요. 근데 이혼했어요. 그럼 이 아이는 다문화 가족 그 가정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렵죠. 네, 저도 공부해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저도 법령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14조의 2의 특례에 보시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되더라도 그 아이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단톡에다 올려주시면 또 자문관 선생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저희가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위법무 지원 시스템을 맡고 있는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김세원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중학교 사용자 고위법무 지원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법무 지원 시스템 개요입니다. 고위법무 지원 시스템 사용자는 관리자를 제외하고 4가지 유형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오신 중학교 사용자이십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졸업생 등의 진학 학생 등록 및 성적 산출, 특성화고, 학교장 전용고, 평준화 적용, 일반고, 원서 접수 등의 업무를 저희 고위 업무 지원 시스템에서 하십니다. 그 다음 특성화 고등학교 사용자와 학교장 전용고 사용자, 다음 평준화 적용 일반고 사용자가 있습니다. 고위법무 지원 시스템은 작년과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바뀐 부분을 살펴보면 부산장안고, 장안제1고가 학교장 전용고에서 평준화 적용 일반고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과 선행적 반영 비율이 변경되었고 코로나로 인하여 봉사활동 점수가 봉사활동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명 변경 및 각종 서식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고입 업무 일정은 다 중요하지만 시스템상으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신 성적 마감 및 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0년 11월 26일을 기준으로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입 업무 지원 시스템 사전 작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입 업무 지원 시스템 사용하시기 전에 두 가지 사전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나이스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고입 업무 지원 시스템이 사용자 편의를 위해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이스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바로 업로드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페이지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정기고 책자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를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나이스에서 학생 기본 정보, 과목별 점취 기준, 출결 사항, 그리고 봉사활동 엑셀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별로 파일,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편하십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종류의 그 개인정보가 있는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걸 저희 고입 업무 지원 시스템에 바로 업로드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전 작업이 저희 고입 업무 지원 시스템 커뮤니티 자료실에서 수비용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여기 인적사항,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보호자 정보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출결사항과 봉사활동은 나이스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고입 업무 지원 시스템의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를 보시면 고입 업무 지원 시스템은 그 윈도우 10에 익스플로어 11에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어 창에서 emp.pen.go.kr을 누르시면 접속이 됩니다. 사용자 계정은 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접속이 안 되시고 11월 10일 날부터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고입 업무 지원 시스템 접속은 등록된 학교 IP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등록했던 IP가 변경되지 않으셨으면 그냥 사용이 가능하시고, 만약에 학교 공사나 학교 이전 등으로 IP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저희 고입관리실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선생님들이 가끔 전화 오시는데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네, 최초 로그인 하시면 지금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같기 때문에 이제 최초 성명하고 휴대폰 번호, 비밀번호 넣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제공이 좀 그러시면 휴대폰 번호는 그냥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부장 선생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학교 정보 관리에서 이제 학교 책임자와 졸업 예정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휴대폰 번호는 저희가 긴급 연락으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감 선생님 그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아까 그 성적 마감일이나 아니면 긴급하게 학교에 연락드려야 될 때 꼭 필요한 번호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용자 관리 부분입니다. 이 반별 선생님은 입력할 수 있고 사용자 추가, 수정, 삭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장 선생님의 비밀번호가 만약에 잊어버리셨으면 저희 고입관리실로 전화 주셔야 되지만 그 반별 선생님의 그 비밀번호는 부장 선생님께서 이 메뉴를 통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기본 정보를 업로드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전 작업으로 나이스 인적사항 및 그 수경 보호자 연락처를 저기 보시는 대로 여기 클릭하셔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부장 선생님이 한 번에 하실 수도 있고 반별로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업무 분장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메뉴에서 이쪽 부분을 클릭하면 졸업생을 개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은 작년도 본인 성적을 가져오기 때문에 재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졸업생들이 와가지고 입학 원서를 쓰겠다고 하면 재적 증명서를 확인하셔서 그 학생의 학년 반번호, 졸업 학년도를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그 학생이 바로 이제 그 성적과 같이 입학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업무 작업입니다. 페이지 69페이지에서 70페이지를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나이스 다운로드 자료와 수기용 엑셀 파일 업로드 작업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 이제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내신 그 업무 재학생 내신 성적 산출 마감비 마감 메뉴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일정에서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걸 11월 26일을 기준으로 11월 30일까지 각 학교 부장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장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작년쯤에 그 봉사활동 한 반에 봉사활동 접수가 빠져가지고 일단 사고 사례가 될 뻔했는데 이 부분 같은 거 다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특성하고 원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 71페이지에서 73페이지를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일단 학생 이름을 클릭하셔서 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원서는 인쇄해서 그 학생과 보호자님의 그 서명을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한번 제출된 서류는 절대로 되돌릴 수 없으니까 신중하게 제출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학생과 학부모님한테 충분히 안내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스템상에서는 이게 정말로 제출할 건지 4번을 묻습니다. 다른 말로. 그래서 좀 이 부분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뉴들은 지원자 조회나 현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기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사용자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후기고등학교 원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기고 책자 75페이지에서 79페이지, 그러니까 다른 책자 보시면 됩니다. 일반고 업무 원서 작성에서 아까 성적 같은 게 다 마무리되면 원서 작성에서 학생 이름을 클릭해가지고 개별 학생에 대한 일반고 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2번 메뉴, 원서 마감비 제출에서 일단 이 원서들이 학생들에 대한 이 모든 게 다 완료된 다음에 담임 선생님들은 학급 원서 검증 마감을 하셔야 되고 부장 선생님은 학교 원서 검증 마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전형자료 최종 확인비 마감. 그러니까 이쪽에서 학교 부장 선생님하고 최종 마감된 자료가 이제 마감되셨는데 이제 사이 수정 사항이 12월 24일에서 28일까지의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더 이상 수정을 못 하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40페이지 정정 대장을 지역청으로 업무관리 시스템 공문으로 제출하시면 저희 보육관리실에서 이 부분을 수정해 드립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 수정된 부분을 확인하시고 마감해 주셔야 됩니다. 수정 사항이 없는 학교도 이 부분을 이제 마감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간에. 그리고 합격자 발표일이 2021년 1월 11일에 합격 통지서 인쇄가 가능하고 배정 발표일인 1월 29일에 배정 일람표 및 배정 통지서가 출력이 가능합니다. 일반고 원서 작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 원서를 쓸 학생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이 원서는 전부 다 클릭하셔서 일반고 원서를 쓸지, 그러니까 후기 일반계고 원서를만 쓸지, 외고 국제고 사사고를 이제 쓰고 이제 후기고를 쓸지, 아니면 후기 일반고를 쓰지 않을지 다 하나씩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지원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 특수교육 대상자는 후기 원서를 쓰지 않겠습니다를 체크한 후 일단 체크하시면 되고, 후기 일반고 원서를 쓰지 않겠습니다를 선택한 경우 정확한 사유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정기고 합격자의 경우 시도 및 합격한 학교명을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본사항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 거주사항 입력이 조금 중요합니다. 이 주소가 일반고 배정 시 사용되므로 주의해서 그렇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교직원 자녀의 타교 배정 신청 부분입니다. 일단 뭐 부모님께서 초등학교, 중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다니시는 건 작성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 평준화 적용 일반고 다니실 때만 여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그 일반 국가유공자 특례 부분은 3번 란, 그다음 일반 체육특기자, 지차의 부자유자, 다자녀는 4번 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자녀는 4인 이상이고 체육특기자를 선택할 경우에는 일지망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학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쌍생아일 경우 같은 학교, 다른 학교 일지만 정해주시면 되고 우선 배정되지 않으면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 합격자 중에 그 배정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할지 공개하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선택하면 그 합격자 조회란에 줘야 되지 않는데 가끔 뭐 이런 거에 관해서 그 문의가 옵니다. 이런 거 여기 부분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인터넷에서는 알 수는 없고 학교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만 이 부분이 학생한테 전달이 됩니다. 이제 완료되면 인사하여 지원자하고 보호자의 도장을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